네, 안녕하세요. 기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90%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1.60%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의 조정은 어느 정도 제가 방송에서도 언지를 드렸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이 추세 상단 구간을 맞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이 구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저항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돌파해 주기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 거기다가 두 가지 이제 불확실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요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요 이벤트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추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매 전략을 짜도 늦지 않으니 여기서는 비중을 일단은 조금 줄여놓자,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리스크 관리인 것이고 풀 비중 때려놓고 지금 시장 분위기 좋은데 뚫어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가 전혀 아니고 이런 마인드로는 주식 시장에서 롱런 할 수는 없습니다. 요때랑 이제 비슷한 흐름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요때 이제 3월 달에 한 달 내내 분위기 좋다가 한 번에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아마 오늘 이제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좀 달라질 것 같고요. 일단 6월 달에 9.1%가 나왔고 그다음에 유가랑 원자재 값들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7월 물가 지수는 분명히 6월보다는 하락할 거다라는 부분이 선반영이 되면서 시장은 한 달 동안 랠리가 펼쳐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됐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가 언제 잡히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망치는 8.7% 정도 되고, 예상에 부합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견고한 모습 보일 수 있겠지만, 정말 혹시라도 모르는 거잖아요. 렌트비나 이런 것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져서 예상보다 혹시라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9%가 나온다든지, 8.9%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조금 충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확보 이제 조금 해놓고 이제 물가지수 발표와 내일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일 두 가지 이벤트를 어떻게 좀 시장이 잘 지나 보내는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오늘 장 시작 전에 뉴스 제가 챙겨보다가 이거는 꽤 빅뉴스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우디랑 11월 달에 정상회담을 개최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시간적으로는 두 달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멀긴 했지만 어찌됐건 단기적인 슈팅이든 11월 전후로 앞두고 기대감을 가져가기에는 굉장히 충분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건설주 특히나 네옴시티 관련주들 얘네들이랑 원전 수주 관련해서도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원전주들이 강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옴시티랑 원전주를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시림이라는 네옴시티 관련해서 움직였을 때 대장주를 저희 정혜원방에서도 이미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언제 샀지? 아무튼 이제 요 구간에서 좀 사서 가지고 있다가 요때 슈팅 때 너무 급하게 나와서 못 팔았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분명히 넘겨줄 거다라고 보고 좀 크게 한 여기까지는 먹으려고 홀딩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랬던 근거는 뭐냐면은 네옴시티도 그렇고 그 미러 도시라고 했던가요? 요런 이제 재료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네옴시티가 훨씬 더 사이즈도 크고 그래서 이 재료가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봐도요, 요런 종목들은 진짜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뽑는 종목이 이 상한가의 종가를 훼손하지 않고 위에서 계속 놀잖아요. 얘는 무조건 세력이 붙어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보통 하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거의 이제 이렇게 2차 파동까지는 넘어갑니다. 물론 이제 저희 이제 정의원방 같은 경우는 여기 전고점 맞고 못 들어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매도해 버렸어요. 왜냐면은 밀렸다가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 나갈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 잡으면 되는 거니까 물론 시장 상황을 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이 구간에서 뭐 이제 사진 않겠지만 흐름을 좀 지켜보다가 이거 다시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진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한 10,000원 구간을 한번 넘겨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히림 뭐 비롯해가지고 지금 건설주들이 다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재료까지 있어버리기 때문에 뭐 방금 그러니까 이게 뭐 다 각기 테마가 달라가지고 모든 건설주가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일단 방금 말씀드린 사우디랑 정상회담 추진하는 부분 건설주들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제 8월 원래 이제 9일날 발표로 10일이었나요? 발표로 되어 있었던 주택공급 대책 발표가 지금 이제 폭우 때문에 연기가 됐는데요. 이제 8월 16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또 기간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해진 재료가 다시 이제 생긴 거니까 주택 공급 대책 발표 9일 날 이제 발표를 앞두고 10일 날이었나? 갑자기 헷갈립니다. 아무튼 앞두고 움직였었던 예를 들면 뭐 일신석재랑 뭐 덕신하우징이랑 이런 애들이 조금 숨 죽이고 있다가 16일 날 발표 앞두고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요 부분을 또 지켜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또 잘 움직이고 있는 게, 이제 폭우 관련해가지고, 어디다가 뒀더라? 이제, 이번에 이제 홍수 관련주들, 뭐 우원개발이나 뭐 특수건설, 자연과환경, 이런 친구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장마 홍수 관련 이슈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시세가 이렇게 막 이어지기보다는 이제 단발성으로 죽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슈팅 한 번에 이제 먹고 나온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좋지 뭔가 길게 끌고 간다라든가 뭐 이렇게 눌림 구간에 막 잡았다가 이렇게 계속 물타기 한다든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테마입니다. 그냥 갖고 있다가 슈팅 나오면 던져야 되는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뭔가 이번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똑같은 테마가 이런 어떤 단발성 테마들이죠. 자연재해도 그렇고. 아무튼 뭐 지금 어찌됐건 큰 카테고리 안에선 전부 다 건설 섹터기 때문에 또 얘네들이 충분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거의 이제 원위치 왔다가 다시 돌아 나가는 구간이니까 얘네들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굉장히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 재료가 많으니까 좀 이렇게 모아놓고 관심 종목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뭐 건자재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요 이하공영도 시간에서 난리를 치고 있네요. 아무튼 약간 그 네옴시티 관련주랑 뭐 주택 공급 대책 발표 관련주랑 뭐 이제 뭐 폭우 관련주 요 정도로 좀 나눠 가지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장 끝나고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뭐 내일 방송이나 다음 일요일 날 방송에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제 좀 종가 부근이랑 해서 들어오는 수급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이제 원전 애들인데 오늘은 이제 약간 이제 오전에 강한 척 하다가 일단은 한 템포 밀었어요. 시장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밀렸는데 저는 뭐 계속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방금 보여드렸던 뉴스 지금 사우디랑 원전은 뭐 이제 수주에 대해서 논의한다. 11월에는 있는 거고 거기다가 8월 달 영국 체코랑 이제 원전 협력을 논의하는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방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전도 재료는 계속 꾸준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뭐 우진이나 말씀드렸던 저는 사실 삼형 엠텍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방금 말씀드렸던 뭐 히림과 같이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뽑아놓고 최소한 이런 어떤 그 상한가의 절반값 이상 혹은 상한가의 종가 이상 히림 가치요. 삼형엔텍은 상한가의 이제 절반 이상에서 뭔가 이렇게 계속 롤링이 일어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애들은 항상 눈여겨봐야 돼요. 보시면 요렇게
상한가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이 상한가의 절반 값을 훼손하지 않고 지지, 지지 이렇게 하면서 저점은 계속 높여가죠. 그러면서 여기 저항 구간 5,750원 정도 되겠네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살짝 또 눌렀다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차트를 그려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우진도 거의 다 이제 차트는 사실은 비슷해요. 어떤 이런 저항 구간을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르비텍도 지금 뭐, 도대체 언제 뚫어줄 거니, 너. 예,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하고 있죠. 네, 뭐, 원전도 뭐, 일단은 나쁘게, 좋게, 아니, 나쁘게가 아니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뭐 이제 유행, 이제 뭐 밈이 좀 생겼잖아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있는데, 방금 뭐 원전 말씀드렸고, 뭐 신재생 쪽에서는 뭐 확실히 대장은 태양광이라고 봐야 되겠죠. 풍력보다는, 그러니까 쌍발적으로 그때그때 이제 풍력이 한 번씩 더 좋기는 한데, 어찌됐건 뭐, 태양광이 지금으로선 대장이라고 봐야 되고, 인플레 감축법 통과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살짝 소멸이 될 수는 있으나, 눌렀다가 다시 갈 거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회복을 해줄 줄은 몰랐습니다. 시장도 좀 안 좋았는데, 여기서 바로 다음 파동으로 넘어갈지 한번 결국은 눌렀다가 이렇게 갈지는 아마도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 결정이 좀 되지 않겠나 싶고, 물론 이제 뭐 S에너지, 대명에너지, 하나 얘네들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저는 이 SDN에 대한 미련을 왜 이렇게 버리지 못하겠는 건지. 얘도 이제 여기를 좀 넘겨주면은 시원하게 파동이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뭐 SDN이 제일 좋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매매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정혜원방도 수익을 많이 드렸지만 SDN만 매매하면 거의 대부분 승률이 100%에 가까워서 이제 자기랑 맞는 종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좋게 보고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이 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현 ENG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이제 저항 구간 쌍봉 맞고 떨어질지 뚫어줄지 봐야 되겠죠. 풍력도 괜찮아요. CS 베어링, 뭐 동국 SNC도 제가 방송에서 진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오랜 기간의 이 저항 가격대, 이 저항 가격대를 뚫어놓고 지금 이제 다시 지지 구간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가주는지 지켜볼 필요 있겠죠. CS 윈드도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리기 위한 어떤 이 추세를 뚫었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 가주면 베스트 그림이 되는 거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대명에너지 오르면서 이제 대성에너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등주로 가기는 하는데, 얘네 이제 대명에너지 오르기 전에 GS랑 같이 가스 관련주로 대성에너지가 많이 오르네요. 한 4%. 아무튼 지금 뭐 이제 유럽의 어떤 가스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재료가 될 수 있고, 에너지 관련주로도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대성에너지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료가 또 두 개잖아요. 에너지로 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가스 관련해가지고, 공급난 이슈로 또 갈 수도 있고, GSE도 여기서 뭔가 그래도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얘도 워낙 끼가 좋아서 언제 한번 딱 뽑으면 또 뽑겠죠. 그리고 또 아무튼 원자재 쪽에서 가스랑 석탄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GS 글로벌이랑 KPF, 최근에는 KPF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이제 뭐 석탄 재료도 있고 자회사, 이게 로봇 부품 만드는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어서 KPF도 굉장히 좋은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이제 모습을 보면서 접근에 대한 관점을 가져볼 수 있었겠죠. 상한가를 뽑고 그 다음에 한 게 없어요. 거래량도 완전히 감소하면서 한 게 없어요. 세력이 뭔가 이렇게 빠져나갔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가도 이때 보면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었겠죠. 얘도 뭐 결국에는 이렇게 하다가 2차 파동으로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GS 글로벌도 여기 저항 구간을 오늘 조금 넘겨놨어요. 요렇게 결국은 한번 뽑아줄 것 같아가지고 얘도 저도 계속 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오늘 강했던 게 폐배터리 관련주 세비캠이 상한가 들어갔고, 뭐 이제 코스모학도 뭐 폐배터리 관련주이기도 한데 얘는 뭐 그냥 2차전지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쪽이 오늘 하루 종일 강했어요. 그래서 폐배터리 쪽이 조금 더 확장이 된다라고 하면 혹시 테마가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MPC나 파워로직스 이런 애들이 조금 이제 뭐 따라올 가능성, 뭐 웰크론한텍도 관련주이긴 한데, 네, 얘도 뭐 뽑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패턴인데 뚫어줄지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세비캠이 뭐 단발성으로 죽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하면 얘네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또 있어요. MPC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유 없이 급락시킨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거의 이제 갖다 놨는데, 한번 이렇게 파동이 나와줄지. 그 다음에 어제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았을 것 같은 지금 애플페이 관련주들 있죠. 다른 뭐 이제 주식이 아닌 커뮤니티에서도 참 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나왔던 거에 비하면 완전히 재료 소멸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요 정도면은 사실 뭐 어제 뉴스 안 나왔다라고 해도 충분히 그냥 하루 정도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뭐 내일부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 무근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완전히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는 심리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거래량 감소하면서 일단은 뭐 매물 조금 나오는 부분은 출현이 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얘네가 못해도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뭐 다른 추가적으로 다시 재료를 지속시킬 수 있는 뉴스가 좀 출현이 된다라거나, 뉴스가 없더라도 이렇게 좀 양봉을 말아준다거나 이런 패턴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도 완전한 재료 소멸은 아닐 거야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안에 어떤 뉴스도 안 나오고 갑자기 또 잠잠해지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쫄쫄이타면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내일이나 정말 길어도 한 내일 모레까지의 어떤 액션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네들도 일단은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추이를 도모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찌 됐건 어제 악재가 나온 거고 재료가 아직 소멸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뇌피셜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갭 하락도 사실은 크게 안 했어요. 마이너스 2.68%니까 어제 시간에서 거의 하한가 근처 갔다 왔는데, 이러면 땡큐하고 그냥 시가에 일단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리스크 관리에 맞는 겁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봐야 돼서요. 좀 일찍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이제 무료 체험방, 뭐 소통방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 동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에다가 제가 카톡 그 상담 링크 남겨놨으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